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. 낮 시간에도 밖에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낮 시간에 모텔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거기에 대해서 통제가 전혀 안 되잖아요. 여러 가지 유혹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는 왜 이혼을 하는지 알고 싶은데, 이혼 사유 뭐 탑 1부터 5까지 있다면?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네. 이혼을 너무 많이 하고 이혼하는 사유도 너무 다양해요. 그렇죠. 예, 근데 뭐 이혼 사유를 협의 이혼, 재판상 이혼이 있지만 이걸 네. 통괄해서 보면은 가장 많은 이혼의 건수는 사실은 성격 차이에서 많이 나오고요. 성격 차이, 그 다음엔 이제 경제적 문제, 요즘에는 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한데 부정행위, 불륜이라고 하죠. 부정행위, 그리고 폭행, 폭력, 그 외에는 굉장히 다양해요. 크게는 성격 차이와 경제적 문제, 불륜, 폭력 이런 것들이 있다. 네. 근데 성격 차이라고 하면 네. 하나씩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, 너무 차이 큰 얘기잖아요. 맞아요. 성격에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?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어... 뭐 예를 들면 청결도 문제. 네네. 어떤 사람은 집에 오면은 바로 굉장히 깨끗하게 씻고 모든 걸 딱딱 정리를 해야 되고 네. 먹고 나서 바로바로 청소를 하고 네네. 뭐 설거지도 바로바로 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좀 놔두고 나중에 하고 좀 그렇죠. 쉬고 뭔가를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결국은 다투다 보면은 깔끔한 사람이 일을 계속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럼 그렇죠. 거기에서부터 집안일을 내가 더 많이 하니 네가 더 많이 하니 이런 얘기 나오고, 나도 맞벌이고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하는데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며, 네. 그럼 너는 하는 역할이 무엇이며, 이러면서 계속 다투는 거예요.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, 그럼 성격 차이라고 하면 서로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. 달라서 아무래도 싸우는 경우, 아까 전에 네. 청결성 측면에서 누군가는 빨리 치우고 누군가는 늦게 치우다 보니까, 사실 이건 뭐 잘잘못이 있는 건 아니고 좀 다른 건데,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혼할 때 성격 차이로 달라서 헤어진다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뭔가 잘못이 없다고 저는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 성격 차이로 인해서 헤어지지만 누군가의 저는 잘못이 있을 성격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. 그냥 서로가 무조건 달라서 헤어지는 거다? 그럼 서로가 아무 잘못이 서로가 없는 거다? 그냥 달라서? 저는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요.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서로 배려를 해야 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, 너는 틀렸어, 내가 옳아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가, 너는 나한테 맞춰야 돼, 이런 걸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툼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쪽에 맞추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맞춰주는 쪽은 지치고 그 맞추기를 바라는 쪽은 늘 불만이고, 그러면서 다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.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지금까지 뭐 20년, 30년을 어떤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 살아왔는데 상대방한테 다 맞춰준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그렇죠.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 맞추기도 어렵고 그래요. 자, 그럼 두 번째 경제적 문제는 뭐가 문제고, 실제 사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것만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인데, 예를 들면은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온다,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사업을 해서 뭐 신용불량자가 됐다. 그런데 또 사업을 한다. 이번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시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다. 예, 그랬는데 그것도 또 잘 안 돼서 시부모님도 신용불량자가 됐다. 이제는 나한테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. 그래서 나는 뭐 여하튼 남편이니까 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고 빌려줬다. 예, 그랬는데 또 망했다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친정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. 여기까지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. 근데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뭔가 일구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이게 아니고, 좀 허세도 있고 허영도 있고 이러신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해서 사장은 하고 싶은데 사실상 뭐 열심히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누리고는 싶고 쉽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돈을 차용을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진 않고 쉽게 차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환경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. 내가 이제 사업하니까 사장이니까 또 돈도 펑펑 쓰고 이제 더 이상 빌릴 곳이 없는 수준. 그러니까 너무 채무가 많아지고 이제 와이프가 개인회생을 해야 되고 친정 부모님도 이제 위태위태해지고 그럴 때쯤 되면은 여기 이제 진짜 아니구나.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이혼을 하러 오세요. 세 번째는요? 불륜행위는요? 부정행위. 불륜 부정행위는 사실 요즘 너무 많죠. 불륜 부정행위는 실제로는 더 많은데 안 걸리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. 그렇죠. 안 걸리는 사람들도 있겠죠. 예, 제가 유부남 유부녀의 부정행위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들의 배우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위가 될 수 있었으나 빙산의 일각이 이렇게 알려지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3위다. 꽤 많을 수도 있다. 예, 근데 이게 부정행위는 사실은 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이제 배우자에게 발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곧 이혼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.
남편이 바람 폈다 아니면 와이프가 바람 폈다 하더라도 뭐 애들이 어리고 뭐 지금 당장 이혼한다고 해서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 문제가 되고 뭐 답이 딱히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예, 뭐 그렇게를 하면은 용서를 해주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. 여기서 궁금한 거, 바람핀 배우자와 그 용서가 되든 용서가 안 되든 어쨌든 함께 그래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. 네. 그 함께 살아가는 걸 추천하는 편이세요? 아니면 그게 딱 걸렸다면 거기서 그냥 끝내야 한다고 보세요? 일단은 함께 살아갈지 말지를 천천히 고민해서 결정하라는 그런 조언을 꼭 드려요. 바람 폈다 해서 무조건 이혼하세요, 이게 네. 아니라. 왜요? 저한테 오실 때 남편이 바람 폈어요. 그래서 네. 이혼 소송을 하고 싶어요. 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은 제가 일단 지금 화가 나신 감정 때문에 이혼을 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는데 혹은 지금 이혼할 단계가 아닌데 이혼을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조금 침착해졌을 때 그때도 내가 도저히 못 견디고 이혼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셔라. 그래도 된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간소송만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. 왜냐면은 상간소송을 통해서 남편과 혹은 와이프와 그 상대방의 관계를 끊어놔야 되니까 네. 그렇게 해야지 가정이 회복될지 아니면 회복되지 않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을지 이거를 침착하게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결혼은 되게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결혼에 우리가 의사 결정에 많은 이제 노력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다 결부되어서 결혼 생활이라는 결과가 나오듯이 이혼도 마찬가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더 심한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생활이 과연 더 행복해질 것인가 이거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단순히 이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의뢰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좀 침착해졌을 때도 좀 내가 괜찮고 이제 진정이 됐는데도 도저히 이 사람과는 뭐 혼인관계 이어갈 수가 없다 혹은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미안하다는 제대로 된 반성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계속해서 상대방을 만나고 다닌다 뭐 이랬을 때 이런 행위가 반복될 여지가 있을 때 이럴 때 다시 한번 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도 되니까 바로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. 근데 제가 듣기로 우리가 뭐 젊을 때도 아니면 결혼하고 안 되면 이제 바람이 되는 건데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계속 핀다는 얘기 있잖아요. 그게 넘어가면 다음번에 또 피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. 그럴 수도 있어요. 제가 바람 피는 분들은 이렇게 좀 몇 가지 유형이 있어 보여요. 아, 유행 있나요? 네, 습관적으로 바람 피시는 분이 있어요. 네. 이분들은 사실은 결혼을 하면 안 됐었어요. 이분들은 그냥 끊임없이 바람을 피고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딱히 없고 걸리더라도 뭐 미안하다는 뭐 표현은 하는데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깊이 뭐 미안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피실 거고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. 그분들은 이제 욕심을 내서 바람을 필 거면서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선한 피해자들을 양상시키고 막 그러고 있어요.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게 맞아요. 근데 꼭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는 좀 일회성 바람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.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이슈가 있어서 갑자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 틈에 뭐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 사실을 배우자가 알았을 때 바로 자기가 너무 실수했다. 너무 미안하다. 네. 이렇게 될 관계가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잠깐 미쳤나 봐.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또 그런 분들은 이제 재차 바람으로 이어가지 않고 이제 뭐 한번 실수한 걸 이제 평생에 이제 짐으로 여기시고 주부습진 걸릴 정도로 열심히 이제 주방일 하시면서 사십니다. 어쨌든 용서받지 못할 죄이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이혼해야 되는 거는 아닐 수 있으니까 네. 천천히 고민해 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부에 이제 불륜 이야기는 또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네 번째 폭력 폭행은요? 폭행, 폭력, 뭐 이게 사실은 좀 범위가 좀 넓은 개념이기는 한데 직접적인 신체에 대한 폭행 같은 경우도 있고 협박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아니지만 물건 던지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가정폭력의 범주에는 다 들어가거든요. 이제 아내에 대한 폭력이나 뭐 남편에 대한 폭력 매만 남자도 있어요. 그런 것들 아니면 자녀에 대한 폭력들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요. 폭력의 정도도 다양하고 그 양상도 다양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세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러면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첫 번째 성격 차이, 두 번째 경제적 문제, 세 번째 불륜, 네 번째 폭력 폭행이 있는데 이 중에서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경우는 당연히 마지막이겠죠? 네, 폭력입니다.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. 이 경우는 불륜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을 하겠다라고 오셔도 일단은 좀 진정하고 나서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. 근데 폭력이 있다. 라고 하면은 고민을 하시는 의뢰인한테도 빨리 이혼하셔야 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이 가정폭력의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.
그리고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고, 이게 좀 약자에 대한 어떤 행위잖아요. 약자에 대해서 좀 그 사람의 의사를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인데,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까지 나아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고 강압적이고, 폭력 행위 전 단계에서 이미 다른 문제들도 많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리고 이런 폭력 행위는 자녀한테까지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. 이런 폭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진지하게 이혼을 신속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. 고쳐지지가 않아요, 쉽게. 쉽게 고쳐지지 않고 어떻게 네. 보면 또 내 생존을 위협을 하는 거니까 네. 반드시 이혼하는 게 좋다.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에서는 이제 집안에서 폭력을 당하다가, 그러니까 막 집안에서 남편이 막 이렇게 때린 거예요. 때리고 뭐 칼 들고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무서우니까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. 애들도 두고 일단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. 뛰쳐나갔는데 이제 그분이 아파트에 살고 계셨거든요. 아파트 단지 내를 막 이렇게 도망을 가서 테니스장 앞에쯤 다다랐을 때 남편이 뒤에서 쫓아온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막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.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말리고 112에 신고하고,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폭력의 정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단순히 뭐 언어 폭력, 그다음에 모욕, 협박, 협박도 좀 뭐 종류가 다양하겠지만, 예, 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, 진짜 심각한 경우 이제 신체나 생명에 그렇죠. 정말 위협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왔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, 이분이 뭐야? 좀 젊으신 분이셨어요. 그때가 30대 초반 정도? 네. 그러니까 좀 어리신 분이신데, 근데 그분이 저한테 폭력에 대해서, 자기 이번에 당했었던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처음이 아닌,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이제 점점 더해지는데, 이 정도 강도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겠는데 싶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그 폭행 당하신 적 있으세요? 그러면 다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한 뺨 한두 대 정도 맞은 것도 폭행에 해당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네, 이분은 그 정도로 폭력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던 분이신 거예요. 불과 30대 초반에 불과한데.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절대 폭력은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, 뭐 연애를 하다가도 아니면 결혼 생활을 하다가도 누군가 큰 잘못을 막 바람을 폈다거나, 아내가 남편의 뺨을 칠 때도 있고 남편이 아내의 뺨을 칠 때도 있잖아요.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는요, 이거는 이제 그냥 폭력과는 좀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하잖아요.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? 맞아요. 네, 그건 결이 달라요. 그거는 폭력의 어떤 성향이 있다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뭐 본인 컨트롤이 일시적으로 안 돼서 일회성이었고, 예, 그 당시 전후 사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한 경우잖아요. 그건 실제로 법원에서도 폭력 행위로 인한 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폭력으로 보지 않는 예, 그런 판례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남자와 여자 어느 쪽이 더, 서로가 뭐 잘못했는 경우도 많겠지만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는 케이스들이 많을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면 폭력, 폭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성분보다는 남자가 더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, 일단 맞나요? 그건 맞습니다. 그건 맞고, 그럼 세 번째 부정분류는요? 어느 쪽이 좀 더 가해자의 확률이 많나요? 이게 예전에는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. 하지만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. 두 번째 경제적은요? 경제적 문제는 남자분들이 좀 더 많아요. 아무래도 남자가 또 돈을 벌어온 역할을 네. 좀 많이 하다 보니까. 아직은 우리나라가 남자들의 경제력 이런 걸 좀 더 중요시하고, 예, 남자가 이제 가장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. 첫 번째 그럼 성격 차이는요? 이건 성격 반반인가요? 차이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격 차이는 반반입니다. 너무 다양해요. 끝이 없습니다. 뭐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, 뭐 시댁과의 갈등 이런 부분도 다 성격 차이 안에 망라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걸 카테고리를 이제 결국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, 예, 그게 뭐 때문에 뭐가 이제 단초가 돼서 싸웠는지 이 부분, 그리고 이런 건 사실 가치관을 기초로 하는 거잖아요. 예,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망라한 개념이라서 누가 딱히 뭐 잘못했다 잘했다, 예,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. 혹시나 그러면 이제 요즘에 30대, 40대 부부들은 이혼을 또 고민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. 네. 좀 언제 이혼을 많이 좀 고민하고, 그 다음에 요즘 3040 세대가 이혼하는 이유가 혹시 이제 과거 대비 좀 더 많이 이혼하는 이유가 생겼다거나 과거 대비 다른 거 뭐 있을까요? 확실히 과거 대비 좀 더 이혼을 하는 비율이 있기는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혼인 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하는데 이혼 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전보다는 이혼을 좀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, 그거는 사회적인 편견이라든지 이런 게 확실히 없어졌잖아요. 예전에 이혼녀, 이혼남에 대해서 보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시선 같은 게 요즘에는 자연스러워졌어요.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사람이 일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해가 되지는
되지는 않는 수준까지 됐어요. 문제는 예전에는 이제 여성에게 경제력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제는 여성들도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직업이 있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토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혼을 선택하기 좀 더 쉬워졌어요. 그래서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혼을 선택하는데 장애물이 별로 없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어요. 그럼 이혼은 언제 제일 많이 해요? 시점으로는? 이혼은 결혼 몇 년 차 이런 거 있잖아요. 결혼 한 5년 차까지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아이 좀 성장하는 동안에 조금 잦아들었다가 20년 차 지나면 확 또 늘어요. 요즘에는 이제 애를 안 놓는 집들도 있잖아요. 애를 놓는 집과 안 놓는 집의 이혼의 비율이 혹시 좀 다른가요? 아이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이혼율이 좀 더 올라가는데 이거는 아이가 없어서 부부 사이가 안 좋다가 아니고 네. 아이가 없기 때문에 뭐 이혼을 이런 좀더 제가 쉽게 할수 예, 있는. 예,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혼 사유들이 발생했을 때 네.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좀 적어지는 거예요. 이혼을 선택할 때.